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시려나요? 현실에 실존하는 아수라 백작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를 봤지 뭐예요? 실제 아수라 백작을 본 게 아니라 뭐랄까요? 정신과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면성 장애, 양극성 장애, 그런 것을 말이죠. 더군다나 그게 심지어 내가 결혼하려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주 소름이 끼치죠. 저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아이, 뭘 그렇게 뜸을 들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게 말이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 뭘 그런 당연한 거를 물어?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여지껏 만나온 거지. 그거 물어보려고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어? 참네.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나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려고 오늘 찾아온 거야. 저한테는 예비 남편이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와의 연애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게 진지한 청혼을 했고, 그리고 청혼 뒤에 자기의 가정사를 제게 낱낱이 밝혀주었죠.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사가 영 껄끄럽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자기는 100%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니 잘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가정 환경은 이러했어요.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나한테 지금 아버지는 새아버지고 우리 엄마랑 새아버지 4년 전에 재혼하신 거거든. 예비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죠. 예비 남편은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 새아버지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야 만난 새아버지이기에 그냥 엄마의 배우자, 이런 느낌일 뿐 자기와는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셨더라고요. 그리고 꽤나 능력 있는 부호셨고요. 저는 다른 얘기도 놀랍기는 했는데 저 얘기가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예비 남편을 보면 전혀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비꼬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의미 그 자체로 말이에요. 예비 남편이 그냥 수수하게 다녀서 저는 그 정도로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예비 남편은 말단부터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예 생각을 못한 거죠. 맞아. 자기가 보는 것처럼 나도 이게 내가 지금 회사 대표 아들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보기에도 그게 좀 안쓰러웠나 봐. 내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보니까 나 거의 매일 야근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었어. 아,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자기가 그거 거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우리 새아버지? 드라마 같은 그런 분 아니야.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사적인 감정만 많은 위인이 아니셔서 공사가 워낙 확실하시거든. 예비 남편은 제가 봐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고생했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물안 작은 개구리였죠. 그러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저도 이 사람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 당시에 이직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이직 준비해서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공사가 워낙에 확실한 분이라서 예비 남편은 이직을 했지만 이적 직장에 직함을 버리고 말단부터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 얘기만 들어도 예비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긴장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나 지금 무슨 드라마 세트장 와 있는 거 아니지? 정말로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기 전체가? 그러게, 나도 들어갈 때마다 놀래.
여기가 정말 우리 엄마가 사는 집이 맞나 싶다니까. 나도 여기 들어설 때마다 어색해. 연애를 할 때 저희는 서로 집에 왕래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달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예비 남편 집에 처음 간 거였거든요. 예비 시댁에 도착했는데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런 부잣집 집이었거든요. 그러니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대저택이랑에 이런 거구나 싶었죠. 웅장한 외관의 뒤를 잇든 집안의 실내는 집이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데 다 예비 시어머니가 꾸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가구도 너무 이쁘고 인테리어가 참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도 제 칭찬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제 가구 보는 안목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다만 환하게 웃으면서 아가씨가 보는 눈이 좋다며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게 잘도 흘러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분위기가 훈훈하게 잘 흘러간다는 그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취조받는 사람의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지희양 부모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맹모삼촌지교라고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 있느냐에 따라 자식이 그에 맞게 자라나는 거니까 하는 일이 곧 인성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지희양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지희 정말 좋은 여자라고. 내가 그러니까 지희랑 결혼하려고 하지. 아들, 네가 지희 양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럴 때는 네가 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란다. 지희 양, 나 너무 궁금한데 말 좀 해줄래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 방식은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는 듯한 화법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저는 눈치를 못 챘지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특히 저희 엄마의 직업에 대해 늘 멋있게 생각했기에 솔직히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범하게 일하시고 저희 엄마는 회사 건물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엄마가 회사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로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을 정도로 예비 시어머니는 싸늘해진 반응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무례한 말투를 남발했죠. 하필 저렇게 호구조사 당하고 나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저 소화제 2병은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반찬을 하나 먹을 때마다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진짜 물어뜯을 각오로 달려들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난리라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직업에 대해 듣고 나서 저를 아주 개만도 못하게 대했어요.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지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그래? 그거는 뭐?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뭐 변명할 게 있는 거야? 뭔데? 뭐 어떻게 변명을 할 건데? 드러나 보자. 궁금해 죽겠네. 변명해봐. 내가 콩나물 집어먹는 게 빈티 난다고 한 거에 대해서 변명해보라고.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물 중간중간 마시는 게 어릴 때 못 먹어서 물배 채운 거 티 난다고 한 거? 그거 변명해볼래? 대체 뭘 변명할 건데 해보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와서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예비 남편한테 통보를 했었죠. 도대체가 말이 되는 걸 트집을 잡아야죠. 예비 시어머니가 어땠는 줄 아세요? 식사 중간에 물 마시니까 그것 가지고서 어릴 때 밥을 잘 못 먹고 다녔냐고 물배 채우는 게 습관이 되었나 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는 예비 남편한테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뒤돌아서서 한동안은 예비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에도 제가 고민을 한 건 예비 남편이 저한테 정말 잘했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남편도 저랑 헤어지기는 싫었던 건지 자기 엄마를 어떻게 설득을 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무례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 뒤 예비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강하게 붙잡아서 저는 결국 마음을 돌렸어요.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엄마같이 너한테 메시지 보낸 거 그거 진심이셔. 내가 엄마 붙잡고 정말 오래 이야기했어. 엄마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여자다. 엄마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못 믿는 거냐고. 나 정말 진심이야, 지희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정말 미안해. 우리 남은 준비 기간 잘해보자. 응?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쌍팔년도 드라마 찍고 있었죠. 어쨌든 그래도 예비 남편의 노력으로 그리고 저의 눈감음으로 양가 상견례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까지 본인이 직접 보냈으니 예비 시어머니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던 그 사람은 어디 간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종일관 틱틱대며 뚱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도 잡았죠.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식당에서 소독약 냄새가 이렇게 나나 몰라. 음식점에서 말이야. 어머, 아닌가? 여기서 나는 냄새가 아니면 어디서 나는 걸까나? 엄마, 그렇지 않기로 했잖아. 나랑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정말? 그래도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걸 뭘 어쩌니?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 저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확히 저희 엄마를 겨냥해서 저 말을 한 게 분명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면서 소독도 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말에 예비 남편, 예비 시아버지는 정색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나무랐었어요. 그랬더니만 입대빨 나와서 뚱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간단히 안부 묻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이야기에 운을 떼셨죠. 그런데 안사돈, 저희 자주 뵙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님. 이 자리에서 다 뵙네요. 사람이 참 모르는 일이지요.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놀랍긴 합니다만 이거 참 반갑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비 시아버지와 어딘가 친분이 있어 보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저희 엄마를 쏘아보더라고요. 재혼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자기 남편과 친해 보이니 반사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살길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저희 엄마와 예비 시아버지가 어떻게 아는 사이냐? 사실 저희 엄마가 청소일 근무하고 있는 곳이 예비 시아버지네 회사였다는 사실이었죠. 예비 남편은 말단이라 본사하고는 멀리 떨어진 창고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저희 엄마가 본인 회사 청소부라는 걸 몰랐겠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딱 알아보신 거였어요. 괜히 결혼 안 하기로 했다가 엄마 직장 생활에 피해 입히고 싶지 않아서 결혼이 확정될 때까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가 되어서야 말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사람이 젠틀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예비 남편도 조금 당황하니까 일부러 다들 들으란 식으로 바로 저희 엄마한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매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돈께서 늘 정갈하게 회사 단정에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저는 물론이고 나머지 직원들도 좋은 기운 받아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 한 것뿐인데요, 뭘.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사돈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신 덕에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늘 감사히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이거 참 죄송스럽네요. 저렇게 말이에요. 얼마나 훈훈해요. 저희 엄마 역시 예비 시아버지의 말 덕에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개소리에 대한 나쁜 기분을 떨쳐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 훈훈한 광경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경악하는 얼굴을 하면서 자기 남편 눈치만 보다가 예비 시아버지 안 들을 때 그 틈을 타서 꿍걸거리더군요. 아이고, 정말 기가 차 죽겠네. 아이고, 참나. 하늘에 대고 참나 하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꿍걸거리고 하다가 저랑 눈 딱 마주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 목에 담 걸린 거 있죠. 벌 받은 거죠. 그래서 식사 내내 뒷목 잡고 식사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디 한번 식사하고 나서 소화제 2병 먹어봐라 하고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한테 더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먹는 내내 어디 한번 속 불편해보라고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마침 식사 중간에 물 마시길래 제가 지난번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거 콕 짚어냈어요. 어머, 어머니도 식사 중간에 물을 드시네요. 어머님도 그럼? 왜? 물 마시는 게 뭐가 그런 건가? 아, 그게요. 어머님이 지난번에 배가 부르잖아요. 음식이 맛있는 집인데 괜히 물 때문에 헛배 부르니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아버지는 출장 때문에 집에 안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가기 전에 따로 인사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는 그때 제가 예비 시댁에서 겪은 일을 모르셨던 겁니다. 제가 저렇게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화들짝 졸라서는 말을 싹 돌리더라고요. 결국 그날 식사에서 진짜 체한 건지 나가면서 가슴팍 계속 두드리더군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속으로 꼬시다 맛동산을 외쳤죠. 자업자득이다 이 할망구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에 좋은 기운이 있는 건지 예비 남편이 드디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말단 중에 말단인 지방 창고 정리 직원에서 본사로 불러들여 큰 자리를 내준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든 본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녀석이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내 아들 예쁘게 봐주시고 잘 가르쳐 달라고 당부도 드렸던 것이었죠. 그럼 자기 정말 잘한 거네. 그렇지? 자기가 잘했고 아버님 눈에도 마음에 들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 너무 고생했어 진짜로. 그럼 내가 눈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두고 봐. 내가 회장 후계자까지 올라간다. 예비 시아버지가 워낙에 공과사가 확실하신 분이시고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인데 예비 남편한테 저렇게까지 해줬다는 거에 저나 예비 남편이나 행복해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예비 남편은 자기 새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건 마음도 다 열고 후계자로도 키워주시는 거 아니냐며 굉장히 신나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나하니 저도 정말 기뻤어요. 더군다나 예비 남편이 그간 아버님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는 예비 남편의 승진 소식이 더더욱 기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예비 남편이 말하길 예비 시어머니가 승진 축하로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저랑 저희 부모님도 초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랑 우리 부모님을? 왜? 어머님이 굳이? 굳이라니. 엄마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사과 메시지 보낸 거 그거 진심이라고 내가 말했었잖아. 상견례 자리에서는 엄마가 좀 아이 같은 면이 있으셔서 그냥 괜히 한번 투정 부리신 거였고 우리 엄마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셔. 자기랑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갖고 계시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예비 남편이 저렇게까지 정색하면서 자기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좋은 뜻으로 초대한 거라고 하니 내가 너무 오바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기로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기가 생각한 그 못된 신부 버리고서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을 받아들여 준다는 신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가족이 되는 마당에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께도 그 소식을 알렸죠.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었어요. 얼떨떨해 하시다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준 거니 함께 가보자라고 하셨죠. 그래도 집에 초대됐는데 맨손으로는 갈 순 없으니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야겠네. 선물?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정도 정이 들겠지 뭐. 그러면서 저는 지난번에 예비 시댁에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서 엄마와 함께 앤틱 소품을 골라서 갔어요. 크진 않았지만 저희는 저희 딴에 최대한 좋은 걸 골라서 선물로 그걸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대망의 승진 파티 날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긴장과는 또 다른 긴장된 마음을 안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예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 집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처럼 대저택이라며 놀라시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자 예비 시모가 샀다는 고가의 인테리어 소품들 보면서 저희 부모님 역시 과거의 저처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시죠? 고가의 인테리어 소품 알아보는 것도 다 안목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혼자 마음을 못되게 쓴 건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하는 칭찬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장구 치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그렇게 식구가 모이고 저희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약속하지만 받아달라며 선물도 전달했죠. 그런데 아까의 좋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선물을 받아든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약소하다는 말을 하면서 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휴, 역시 수준이 차이 나는 건 메꿀 수가 없나 봐요. 네? 아유, 왜 그러세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유, 그래도 괜찮은 거 골라서 온 건데.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 뭐 느껴지시는 게 없는 건가?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비아냥 그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가 내밀었던 그 선물을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몰아갔는지 몰라요. 아주 사람 괴롭히는 대회에 있으면 예비 시어머니가 국가대표로 나가도 될 정도였네요. 무슨 미친 사람 마냥 자기 혼자 한참을 비인양거리고 피식거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또 결정적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보고 느끼는 바가 없으셨나 봐요. 아, 혹시 제가 아까 웃어줘서? 그게 왜 웃었는데요? 내가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 말을 섞어야 하나? 그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파티 준비하면서 얼마를 들였는지 알기나 해요? 식탁에 있는 젓가락 한 짝이 지금 이 선물보다 비쌀 겁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언제까지 장단 맞춰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말이 섞지? 저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 집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작정한 것 마냥 진짜 미친 듯이 모욕을 하더라니까요.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저 사람 무슨 뭐 귀신이라도 씌인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말이 심하시다 하면서 저도 똑같이 맞섰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사람이 성의를 표시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는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수준 떨어지시는 행동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예비 남편을 쳐다봤어요. 자기도 뭐라고 좀 해봐 하면서 말입니다.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욕을 줬을 때 자기가 그럼 자기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 하면서까지 자기 엄마를 설득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 자리에서도 예비 남편이 나서서 자기 엄마를 좀 컨트롤 해줬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아. 너희 어머니는 우리 회사에서 계속 청소부로 일하실 거고 앞으로 나와도 자주 마주칠 텐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회사 청소부 딸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서로 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될 것 같아.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젊은 애가 벌써 기가 먹은 거니? 예, 쉽게 말해줄게. 그냥 너랑 우리는 급이 안 맞는다는 거야. 말 알아듣겠니? 설마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못 알아듣겠으면 말해라.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줄 테니까.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대답해. 내가 너한테 묻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 앞에 두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청소부인 우리 엄마가 부끄럽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 입으로 설명해라 하는 제 말에도 예비 남편은 대답은커녕 아예 제 눈도 보지를 않았어요. 그때 뒤통수가 벙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죠. 저 자식이 발 빼려고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네가 정말로 후계자가 된 것 같고 신분 상승이라도 한 줄 아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아니야? 남자라는 게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랬던 거잖아. 아니니? 너 진짜 비겁하다. 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도 아쉽나 보네. 아, 너도 아쉬워서 지금 내 말 다 알아듣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뭐가 어쩌고 저째? 예비 남편,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웠겠죠. 저는 진짜 눈에 살기 가득한 채로 예비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놈은 제 시선을 어떻게 든 피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돌아보니 화가 많이 난 표정인데 울먹울먹하는 게 보였어요. 저기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가 너무 남과 동시에 우리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너 참 말 잘했다 하며 예비 남편 놈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주둥이 나불거리대요. 이제 이 녀석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았는데 이런 혼처로 만족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 너 내 말 잘 들어라. 얘가 등신도 아니고 지도 생각이 있고 지 상황이 뭔 줄 아는데 굳이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여자애랑 결혼하고 싶겠니? 이것 보세요. 따님한테 현실 파악 좀 시켜주세요. 어디 남의 건물에서 청소나 하는 집안이 말이야. 내가 말이에요. 수준 차이를 다 알기 쉽게 보여주려고 초대한 거지. 한가하게 어울려 파티나 하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욕을 듣고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때부터 큰 소리가 오가고 고성이 오가는데 마침 뒤늦게 온 예비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벼락과도 같은 소리도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죠. 도대체 지금 뭐 어떠라는 거야? 아니 파혼을 하자고 해? 그럽시다. 최비서 저놈 승진 취소해. 어디서 말이야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내가 네 능력을 보고 승진시키고 그 난리를 피운 줄 아냐? 어디서 말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엄청 고함을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말하는 저놈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죠. 진짜 미친 듯이 큰 소리로 화를 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하길 안사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냐면서 우리 엄마한테 큰 은혜를 입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기 전엔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예비 시아버지 회사 업종이랑 비슷한 계열에서 말입니다. 그 시절에 여자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셨던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일을 좋아했기에 제가 조금 컸을 때 공부를 해서 재입사를 희망했었고 재차원서를 넣고 입사 시험도 쳤지만 결국에는 재입사를 하지 못했죠. 떨어진 이유를 물어봐도 형식적인 위로의 말만 전할 뿐 어떠한 설명도 안 해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경력 단절된 여성의 현실을 뼈 아프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친정아빠가 외벌이를 하면서 지냈고 다행히 그걸로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그런데 제가 완전히 다 크고 나서 집에만 있기 심심했던 엄마는 소일거리를 찾다가 엄마가 좋아하던 분야를 다루는 회사에서 청소부를 구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 일하는 것도 구경하고 일도 할 겸 청소 일을 하러 한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가 예비 시아버지가 하던 회사였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입사 카드를 훑어보니 저희 회사 처음부터 같이 해주셨더군요. 맞죠, 사돈? 맨 처음 그 작은 회사 시절부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라도 그냥 일을 그만둘 걸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도 제 일에 자부심 갖고 책임감 갖고 일을 한 건데 그 대가가 이런 무시라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엄마가 예비 시아버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 오며 가며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엄마가 봤을 때는 예비 시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대요. 예를 들어 엄마가 회사를 다닐 적에도 취급도 안 해주던 부품에 시부가 관심을 보이고 대량으로 사들이고 적자를 본다던가 하는 것 말이죠. 예비 시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거에 꽂혀서는 괜찮은 아이템인데 왜 안 될까? 하면서 팍팍 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기회를 보다가 마주쳤을 때 말해줬다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돈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 그거 기억합니다. 그거 포기하시라고 잘 안 되는 거라고 하셨었죠. 그러면서 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사돈께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다른 아이템과 투자 방식을 추천해줬잖아요. 고작 청소부 일이나 하는 여자가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것도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는 화났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화가 났었대요. 본인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건데 청소부가 나서서 본인에게 훈수를 두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말씀 불쾌하니 청소나 하시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엄마가 해줬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집에 와서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또 맞는 말 같고 논리적이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해준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되었다는 것이었죠. 다 사돈 덕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한 기점이 정확히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제가 사돈의 조언을 따랐던 시점, 그때부터 눈에 띄게 성장했으니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성과가 보이자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했었대요. 우리 사원님 말씀이 맞았다. 해안이 있으시다고 덕분에 회사가 잘 됐다고. 사례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도움이 되었으니 다행이다. 사과하셨으니 되었다며 사례를 거절하셨다고 했죠. 그 후로 예비 시아버지는 일부러 엄마 근처에서 직원들과 회사 얘기를 하곤 했는데 엄마는 더 이상 조언을 안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일이 있는 후로 조언 잘못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도와주셨죠? 이번에도 또 도와줬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엄마만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엄마가 예비 시부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임원의 비리 뒷공작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하는 업종은 기계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그 기계를 만드는데 있어 부품이 가장 중요한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부품으로 특허까지 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값에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 넘기려 한다는 걸 직원들이 말을 한 거였습니다. 원래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쪽 바닥에서는요. 네, 그렇죠. 참 씁쓸하게도요. 원래 부품 관련 개발 특허 쪽에 그런 일이 좀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회사 기술 팔아넘기고 그러는 인간들 말이에요. 맞아요. 예비 시아버지 말대로. 그리고 저희 엄마 말대로 그쪽 업종에서는 뒤통수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더라고요. 무튼 그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섞어 말해서 당연히 저희 엄마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심성 없게 그냥 말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관련 대기업에서 일했었고 이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정보와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회장인 예비 시아버지에게 따로 얘기를 해줬던 거였고요. 이건 정말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셨다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덕에 비리 임원을 퇴각시킬 수 있었고 흔들릴 뻔한 회사를 다잡을 수 있었던 거였죠. 세상에 말이야,
내가 우리 회사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 그렇게 은인 같은 분과 사돈을 맺게 된 마당에 안 사돈 생각해서 너 승진해라 한 거였다. 안 사돈이 귀하게 키운 딸한테 더 잘해주고 손에 물 묻히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가 이래. 아버지 그게요. 누가 네 아버지야? 어디서 내가 네 아버지래? 예비 시아버지는 저와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아직 성에 안 차는 아들이라도 예비 남편을 승진시켜줬었던 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될 저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던 예비 시아버지였으니 그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거절할 것 같으니까 보잘것없는 양아들 본인이 보기엔 우리 가족에게 잘하는 것 같으니 능력 있는 사위로 만들어주면 척의 효도를 확실히 할 거라 믿었다고 하셨죠. 그것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지 잘나서 승진했다며 저희 가족한테 모욕을 주고 파혼하자고 한 것이었으니 공과사 확실한 예비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단단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남편의 승진을 취소시키고 저희 엄마한테 이딴 놈이랑 귀한 따님 결혼시키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예비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펄쩍 뛰었죠. 아버지, 나는 이 일 이건 몰랐던 일이에요. 엄마가 혼자서 다 한 거라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어. 어머, 여보. 사내 놈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뒤에 숨어서 피하려고 그래? 당신의 양아들인 저의 예비 남편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철썩 소리가 나게 당신 아들 뺨을 날려버렸어요. 어찌나 세게 쳤는지 사람이 날아가더라고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누구도 막지 못했죠.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네들 처지가 눈에 보였던 건지 예비 남편은 변명을 시작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빌어도 자기 남편한테는 안 먹힐 것 같았던 건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붙잡고 또 늘어지대요. 좀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사돈, 제가 그냥 서프라이즈 하려고 장난친 거였어요. 제가 원래 젊을 때 극단 생활도 했었거든요. 제가 연기가 좀 심했나요? 설마니 제가 우리 며느리 부모님께 그리 무례하게 했으려고요. 연기요? 연기를 할 거면 끝까지 하시죠.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는 거 너무 티가 나네요. 그래서 연기로 성공 못 하셨나 봅니다. 이 여편애가 진짜. 여보, 당신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알아요? 어떻게 당신 아들이랑 와이프보다 남들을 더 챙기기를? 당신이 오죽 그랬으면 내가 내 새끼 살 길 찾아주려고 이래. 그리고 우리한테 이딴 집안이 어울리냐고. 그러면 그렇지. 예비 시어머니는 사과하다가 자기 수 틀리니까 또 본색 드러내더라고요. 가관이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예비 시어머니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오죽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여자인 줄 전혀 몰랐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뭘 어리버리하게 서 있어. 네 놈도 짐 싸서 네 엄마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나가, 응?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고작 청소하는 여편네 하나 때문에 이럴 거냐고요?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놈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야. 정신 차려. 예비 시아버지는 자기 아내랑 자기 양아들 보고 당장 나가라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아버지는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못 볼 꼴 보여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셨죠. 그러면서 댁까지 차로 모셔드리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싫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예비 시아버지 사과를 받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악을 쓰더라고요. 자기네들 내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비 남편 놈 저랑 파혼하는 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저 지 아빠한테 버려져서 깡통 찰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것만 매달리더군요.
저런 놈이랑 왜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에 제가 한심해서 스스로한테도 화가 났었네요. 그렇게 개판의 시간을 보내고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예비 시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 아니죠. 전 남자친구 아빠한테서 듣게 되었네요. 전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저한테 간곡히 식사 한 번만 하자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 무거웠어요. 그 사이에 전 남자친구랑 제가 파혼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인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 나오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그 사람이랑 다른 분인 거 알아서 오늘 이 자리 나온 거예요. 그럼요. 내가 다 알죠. 내가 지희 양이 오늘 이 자리 나와준 거 그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남친 생각하면 그 식사 자리 안 나가는 게 나은데 전 남자친구와 다르게 그 사람 양아버지는 생각이 올곧은 분이란 걸 알았기에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 불편한 마음을 저는 드러냈었고요. 뭐 사실 전 남자친구와 회장님이 가족으로 지낸 지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회장님이랑 전 남자친구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면서 회장님이 자기 와이프랑 이혼까지 생각 중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죠. 뭐 이번 일뿐만 아니라 뭔가 일이 또 있었으니까 회장님도 이혼을 하려고 했겠죠.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좀 예쁘신 편이었어요. 잠깐 볼 때마다 느꼈었는데 관리를 아주 주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했거든요. 회장님에게 듣기로 전 남자친구 엄마는 이혼 경력이 좀 됐다. 나이는 많으나 예쁘니 중년 재혼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 명한테 오래 정착을 못하고 남자친구도 갈아치우다가 어떻게 2년이 다 결혼을 한 건데 그 여자가 저한테는 잘 정착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였었네요. 결혼 생활도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저 말 듣고서 그 아줌마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회장님이 제일 돈이 많으셨나 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았네요. 딱 봐도 남자들 갈아치우다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어먹는 전형적인 수순인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뭐 자기 이혼할 거라는 소식 전하려고 저희 가족을 초대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제가 사모님만 배웠을 때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다름 아닌 회장님이 저희 엄마를 자기 회사 자문위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엄마가 예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에 다시 재입사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회장님 회사 청소하러 다니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는 것들이었어서 공부했던 걸 까먹을 일이 없었기에 그쪽 방면에 아는 게 많으셨거든요. 엄마도 공과사 확실하신 분인지라 이미 제가 전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고 그리고 전 남친 아버지인 회장님이 깔끔하게 사과를 해서 저희 가족 역시도 감정의 뒤끝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이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회장님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제가 더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전 남친놈은 집에서 쫓겨난 후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 듣고 얼마 안 돼서 전 남친이랑 그놈 엄마가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용서를 빌겠다고 찾아왔었답니다. 아유, 예지야, 네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내가 살다 나 방 2개짜리 집에서 처음 살아봐. 얼마나 술 막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말 좀 잘해줘라, 응? 지희야, 내가 다시 만나달란 소리는 안 할게. 그런데 네가 도와줘야 나랑 우리 엄마가 사람답게 살아. 아버지가 아예 지원을 끊었다니까. 그게 내 탓이야? 그게 제 탓이에요? 저야말로 두 사람 덕에 온갖 모욕 겪어보고 나는 너 때문에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도 당해봤다. 그런데 뭐? 양심이 있으면 좀 네가 직접 네 아빠한테 가서 빌던가 아니면 입 다물고 살아.
제가 저렇게 차갑게 내모라도 안 가는 그 두 인간들은 결국 신고까지 하고 나서야 갔어요. 전 남자친구라는 인간 이제 안 찾아오고 잠적했지만 전 남자친구 엄마는 아직까지 회장님 댁 앞에서 얼쩡된다고 엄마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돈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엄마는 회사 자문위원으로서 엄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세요. 그래서 더 회장님이랑 업무적으로 자주 뵙고 말입니다. 저랑 아빠가 보기에도 두 분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아주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회장님이 명절이며 뭐며 정말 엄마한테 잘하거든요.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대하는 걸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 보는 눈도 생겨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의 남자 거름망으로 통하고 있죠. 이제는 제 인생 잘 살면서 똥차 말고 좋은 남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당장은 저도 싫고 나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 참 겪어봐야 안다 싶으시죠? 그러니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셨으면 해요. 저처럼 정에 흔들려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구구절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